제1부 빚쟁이에 쫓기다 주운 대박 감투. 어라, 내 몸이 어디 갔지? 손도 안 보이고 발도 안 보이네. 얼씨구나. 이제 내 세상이다. 남의 집떡이고 술이고 돈이고 다 내 것이다. 우연히 머리에 쓰면 투명 인간이 되는 도깨비 감투를 손에 넣은 가난한 옹기 장수 칠복이. 빚쟁이에게 쫓기던 그가 하루아침에 조선 팔도를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공짜 점심이 있을까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망신살이 뻗치는 법. 과연 투명 인간이 된 칠복이의 끝은 어디일까요? 배꼽 빠지는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한 교훈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봉산명인입니다. 오늘은 옛날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신통방통하고 재미난 도깨비 감투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저놈의 빚쟁이들이 또 왔네. 강원도 깊은 산골 옹기군문 마을에 사는 김칠복은 오늘도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칠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옹기장수라는 직업은 있으나 옹기보다 술병을 더 좋아하고 흙 만지는 시간보다 낮잠 자는 시간이 더 긴 천하의 게으름뱅이였습니다. 그러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쌀도 개는 거미줄이 쳐진 지 오래고 아내의 바가지는 날이 갈수록 깨질 듯 요란했습니다. 김칠복이 거기 안 서냐? 오늘이야말로 내 놈 뼈다귀를 구워 먹어야겠다. 내 돈 내놔라. 몽둥이를 든 빚쟁이 3명이 황소 같은 콧김을 내뿜으며 칠복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집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산속으로 내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가시던 불에 옷이 찢기고 얼굴이 긁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잡히면 뼈도 못 추리게 뻔했으니까요. 헉, 헉. 부처님, 하나님, 산신령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 오늘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비단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요. 칠복은 정신없이 뛰다가 눈앞에 보이는 허름한 사당 안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낡아서 다 쓰러져가는 성황당이었습니다. 그는 먼지 구덩이인 제단 밑으로 기어들어가 납작 엎드렸습니다. 밖에서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어디로 숨었어?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야, 저기 성황당 한번 뒤져보자. 칠복은 오줌을 지릴 뻔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손을 더듬거리며 뭐라도 잡히는 대로 무기 삼아 주려고 했는데 손끝에 닿은 것은 딱딱한 몽둥이가 아니라 웬 퀴퀴한 냄새가 나는 헝겊 쪼가리였습니다. 칠복은 무의식적으로 그 헝겊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다 낡아 빠진 털모자, 즉 감투였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무슨 걸레 짝이. 그때 빚쟁이들이 성황당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나와, 여기 숨은 거 다 안다. 칠복은 너무 놀란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그 더러운 감투를 엉겁결에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제단 구석에 웅크리고 벌벌 떨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쿵쿵거리며 제단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칠복의 코앞까지 몽둥이가 쑥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칠복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라, 여기도 없네.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분명히 일이 들어오는 걸 봤는데. 야, 여기 먼지 쌓인 거 봐라. 사람이 들어온 흔적이 없잖아. 잘못 봤나 보다. 저쪽 산으로 갔나 보다. 빚쟁이들은 칠복이 바로 눈앞에 그것도 엎드려서 그들을 올려다보고 있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칠복이 투명한 공기라도 된 것처럼 빚쟁이들의 시선은 칠복을 그대로 통과해 벽을 향했습니다. 칠복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냐? 저놈들 눈이 삐었나?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빚쟁이들이 투덜거리며 성황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칠복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머리에 쓴 감투를 벗었습니다. 휴, 10년 감수했네. 조상님이 도우셨나?
헌데 저 놈들이 왜 나를 못 봤지? 칠복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감투를 머리에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라. 칠복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을 내려다보았지만 집신만 덩그러니 보일 뿐 발목도 다리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감투를 다시 벗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손과 발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시 쓰면 사라지고 벗으면 나타나고 칠복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도깨비 감투, 쓰기만 하면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그 보물. 칠복의 심장이 쿵쾅거리다 못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성황당 안을 방방 뛰어다녔습니다. 얼씨구나, 지화자, 신봤다. 이제 김칠복이 세상이다. 빚쟁이 놈들아, 어디 한번 잡아봐라. 나는 이제 바람이고 구름이다. 으아하. 칠복은 감투를 품에 소중히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집이 아니라 장터로 향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입니다. 그의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고소한 부침개 냄새, 달콤한 연 냄새가 칠복의 코를 찔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돈이 없어 침만 꼴깍 삼키며 지나갔을 테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칠복은 골목길 어귀에서 몰래 감투를 썼습니다. 스르륵 그의 모습이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는 떡집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떡집 주인은 시루떡을 썰어 파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칠복은 떨리는 손을 뻗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큼지막한 인절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떡이 공중으로 둥둥 떠올랐지만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칠복은 떡을 입에 쑥 넣었습니다. 아따, 그놈 참 꿀맛이네. 입안에서 쫄깃한 떡이 살살 녹았습니다. 떡집 주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히 여기 떡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잘못 셌나? 칠복은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이번에는 옆집 푸주간으로 갔습니다. 삶아놓은 돼지고기 수육이 먹음직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칠복은 대담하게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캬, 술이 당기는 맛이로구나. 야, 거기 누구야? 누가 고기 건드렸어? 푸주간 주인이 소리를 쳤지만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할 뿐이었습니다. 칠복은 주인 옆을 스치며 엉덩이를 툭 하고 쳤습니다. 주인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귀신이 붙었나? 왜 엉덩이가 간지럽지? 칠복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재미난 일이 또 있을까요? 돈 한 푼 안 내고 배불리 먹고 평소 무서워하던 사람들을 골탕 먹일 수 있다니. 칠복은 어깨를 으스대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감투를 쓴 채 아내 뒤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엄마야.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야? 분명히 칠복이 목소린데 이 화상이 이제 죽어서 귀신이 되어왔나? 아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칠복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는 빨래 바구니에 담긴 물 묻은 빨래를 들어 아내의 머리 위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에구머니나,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아내는 물벼락을 맞고 펄쩍 뛰었습니다. 칠복은 낄낄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투를 벗고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씩씩거리며 들어온 아내가 칠복을 보고 눈을 흘겼습니다. 당신 언제 들어왔어? 아까 마당에 있었수. 나는 아까부터 여기 누워 있었는데 당신 더위 먹었소. 헛것을 보게. 칠복은 시치미를 뚝 떼고 코를 골며 자는 척을 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갔습니다. 칠복은 이불 속에서 감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떡이나 얻어먹자고 주신 보물이 아니지.
그렇고 말고 이 감투만 있으면 그래 최부자대 국간도 내 것이고 박서방네 땅 문서도 내 것이 될 수 있어. 아니 원님 창고에 있는 금괴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가난하고 찌질했던 옹기장수 칠복의 가슴 속에 시커먼 욕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떡 한 조각의 달콤함은 곧 더 큰 도둑질을 부르는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칠복은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이 감투의 위력은 더욱 빛을 발할 테니까요. 그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최참판댁의 담벼락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칠복이의 첫 번째 대담한 도둑질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신통한 감투는 끝까지 칠복이의 편이 되어줄까요? 욕심쟁이 칠복이의 아슬아슬한 이중생활,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법입니다. 칠복이가 훔친 것은 떡과 고기였지만 앞으로 훔치게 될 것은 자신의 양심이자 파멸의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칠복이가 최부자 댁에서 겪게 될 기상천외한 소동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제2부 금송아지와 원님의 척.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려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금은 밤이었습니다. 산짐승들도 숨을 죽인 적막강산에 오직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부엉 부엉하고 처량하게 울려 퍼지는 시각. 칠복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마을 어귀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낮에 성황당에서 주운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도깨비 감투가 푹 눌러 씌워져 있었습니다. 낮에 훔쳐먹은 떡과 고기 맛이 어찌나 달콤하고 짜릿했는지 그의 간덩이는 이미 배 밖으로 튀어나와 호박만 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흐흐흐. 최참판, 이 배불뚝이 영감탱이. 지난달에 소장료 쌀 한 되가 모자란다고 내 뺨따귀를 올려붙였지. 내 오늘 그 죗값을 아주 톡톡히, 아니 곱절로 치르게 해주마. 내 놈 곳간에 쌀알 하나까지 다 세어주마. 칠복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말해서 제일 가는 알부자 최참판 댁의 담벼락 아래에 섰습니다. 담벼락은 어찌나 높은지 고개를 젖혀야 끝이 보일 정도였고 돌틈 사이사이에는 이끼가 끼어 미끈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감히 넘볼 생각도 못했을 위험 있는 담장이었지만 투명 인간이 된 칠복에게는 그저 낮은 울타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개구멍을 찾아 몸을 잔뜩 웅크리고 마치 시궁창 쥐처럼 은밀하게 마당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칠복이 마당에 발을 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묶여있던 집채만 한 누렁이 2마리가 콧구멍을 벌름거리더니 이내 칠복이 서 있는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컹, 컹, 왈, 왈, 으르르릉. 개들의 눈에서는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고 입가에서는 하얀 거품이 질질 흘러내렸습니다. 칠복은 순간 간담이 서늘해져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무리 모습이 안 보인다지만 저 짐승들의 야수 같은 본능까지 속일 수는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개들은 보이지 않는 적의 냄새를 맡고 사슬이 끊어질 듯 날뛰었습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요 똥개 놈들이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네. 하지만 어쩔 테냐. 짖기만 하면 뭐해. 내가 안 보이는데 물수나 있겠어. 어디 한번 물어봐라 물어봐. 칠복은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일부러 개들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며 조롱했습니다. 개들은 허공을 향해 이빨을 딱딱 부딪히며 헛발질만 해댈 뿐이었습니다. 그때 안채 방문이 벌컥 열리며 하인들이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손에는 몽둥이와 횃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이놈의 개새끼들이 밤중에 왜 이리 지랄이야? 도둑이라도 들었나? 야, 춘삼아, 저기 가서 좀 살펴봐라. 아무것도 없는데 지랄들이여. 쥐새끼라도 지나갔나? 조용히 해. 대감마님 계신다.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마당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칠복은 하인들 바로 옆에 서서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횃불의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지만 하인들의 눈동자는 칠복을
그대로 통과해 뒤쪽 장독대만 비출 뿐이었습니다. 하인 중 하나가 칠복이 서 있는 곳을 향해 침을 퇴하고 뱉었습니다. 그 침이 칠복의 발등에 떨어졌지만 하인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에이, 걔가 더위를 먹어서 미쳤나 보네.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래? 들어가 자자. 하인들이 투덜거리며 다시 들어가고 주위가 조용해지자 칠복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최참판의 안방문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호롱불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서는 짤랑하는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바로 돈 세는 소리였습니다. 칠복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방 안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단 병풍을 배경으로 최참판이 돋보기를 쓴 채 돈괴를 열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누런 엽전 꾸러미와 하얀 은덩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최참판의 기름진 얼굴에는 탐욕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엽전을 하나씩 실에 꿰을 때마다 입가에 침이 고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이들. 내 새끼들. 올해는 흉년이라 소장농 놈들이 죽는 소리를 해대서 소장료가 좀 덜 거쳤지만 그래도 고리대금 이자까지 합치면 첩 하나는 드리겠구나. 흐흐흐. 저 아랫마을 춘향이가 참 곱던데. 최참판은 엽전 꾸러미를 볼에 비비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칠복은 그 역겨운 꼴을 보며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최참판의 등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최참판이 엽전 한 잎을 집어드는 순간 그 손에서 엽전을 쏙 하고 낚아챘습니다. 응, 어라? 최참판은 자신의 빈손을 보고 눈을 비볐습니다. 돋보기를 고쳤으며 바닥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분명히 집었는데 내가 노망이 났나? 엽전이 어디로 굴러갔지?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엽전을 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칠복이 돈괴 자체를 옆으로 쓱 밀어버렸습니다. 무거운 돈괴가 칠복의 손에 밀려 바닥을 긁으며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으악, 귀신이다. 최참판은 기겁하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턱이 덜덜 떨리고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무거운 돈괴가 저절로 움직이다니 이는 필시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칠복은 배를 잡고 웃음을 참느라 끄끄 소리를 냈습니다. 누구냐? 조상님이냐? 아니면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냐? 내가 재산은 꼬박꼬박 챙겨드리지 않았느냐? 최참판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든 채 벌벌 떨었습니다. 칠복은 그 큼을 타 돈괴에서 엽전 5꾸러미를 챙겨 품에 쑤셔 넣었습니다. 묵직한 돈꾸러미가 가슴팍에 닿자 전율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흙만 만지며 살아온 그에게는 상상도 못할 거금이었습니다. 칠복은 나오면서 최참판이 애지중지하는 기다란 곰방대로 최참판의 민머리 뒤통수를 딱 소리나게 후려갈겼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사람 살려. 최참판의 비명소리를 뒤로하고 칠복은 콧노래를 부르며 유유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이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으하하,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네. 싹 내려가. 돈도 벌고 복수도 하고 이거야말로 일거양득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아닌가. 칠복은 훔친 돈을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다 찌그러진 개다리 소반에 식은 보리밥 한 덩이와 쉰 김치 한 접시를 차려놓고 칠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촛불도 켜지 못해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아내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화상은 밤이 깊도록 안 들어오고 어디서 술이나 처먹고 다니나. 쌀독은 비었는데 빚쟁이들은 내일 또 올 테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내의 구박이 시작되려는 찰나 칠복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와르르 쏟아놓았습니다. 짤랑거리는 경쾌한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보, 나왔소. 이거 보시오.
눈이 있으면 한 번 보란 말이오. 어머, 이게 다 웬 돈이야. 여보, 당신 미쳤어. 도둑질했어. 아니면 사람이라도 죽였어. 이 밤중에 웬 날벼락이야. 아내는 돈무더기를 보고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칠복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칠복은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아내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이 여편네가 남편을 뭘로 보고 도둑질이라니. 산에 가서 산삼을 캤지. 산삼. 100년 묵은 천종 산삼을 캤단 말이오. 시마니가 따로 있나. 운 좋으면 캐는 거지. 저 정말 산삼을 팔아서 번 돈이야? 아이고, 우리 서방님 장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당신 관상이 늦게 필팔자라더니 드디어 해냈구려. 아이고, 내 서방님. 아내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깨질 듯 하던 바가지가 꿀단지로 변했고 칠복을 바라보는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칠복 부부는 쌀밥을 고봉으로 퍼담고 고기 반찬을 올려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돈이 주는 안락함과 배부름, 그것은 마약보다 더 강력하게 칠복을 중독시켰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마을에는 괴상망측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부잣집 곳간이 털리고 자고 있던 양반들의 상투가 싹둑 잘려나가고 우물가 아낙네들의 치마가 저절로 들춰진다는 흉흉한 소문이었습니다. 어젯밤에 김진사댁 곳간이 털렸다네. 쌀가마니가 허공을 둥둥 떠서 사라졌다던데. 그건 약과야. 박생원은 자다가 수염이 몽땅 뽑혔대.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일이 있겠나? 사람들은 도깨비의 장난이다. 원한 내친 몽달 귀신이다 하며 공포에 떨었고 밤만 되면 대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범인은 바로 도깨비 감투를 쓴 칠복이었습니다. 칠복의 대담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과 돈만 훔치던 것이 이제는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장난질에 재미가 들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벌벌 떠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유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 국밥집에 앉아있던 칠복의 귀에 솔깃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복에 그거 들었어. 이번에 새로 부임한 원님 생신 잔치가 오늘이라며? 그렇다네.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기생들이 오고 산의 진미가 산처럼 쌓였다던데. 우리 같은 상놈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경도 못하겠지. 칠복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원님 생신 잔치라. 그곳에 가면 평생 구경도 못해본 음식들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천하일세 기생들이 득실거릴 것이 뻔했습니다. 칠복은 입맛을 다셨습니다. 탐욕스러운 침이 질질 흘러내렸습니다. 좋아, 오늘은 관하러 간다. 원님 밥상을 내 밥상으로 만들어주마. 내 오늘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호강을 누려보리라. 칠복은 때 빼고 광낼 필요도 없이 그저 꼬질꼬질한 감투 하나만 머리에 푹 눌러쓰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관하 앞은 잔치 준비로 북적였고 창을 든 포졸들이 눈을 부라리며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초대장 없는 놈들은 얼씬도 하지 마라.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여보내지 마. 포졸들이 고함을 질렀지만 투명인간 칠복에게는 소 귀의 경 읽기였습니다. 칠복은 포졸들 사이를 비집고 당당하게 대문을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심심해서 포졸의 콧구멍을 깃털로 살살 간지럽히고 지나갔습니다. 애취, 아이고, 누가 내 코를. 앞마당에는 그야말로 별천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색색의 비단 등롱이 걸려있고 비단 옷을 입은 고관대작들이 기생들을 끼고 앉아 거하게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전복죽, 신설로, 갈비찜, 홍어회, 문어 숙회 등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은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칠복은 침이 턱까지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습니다. 어우, 저 때깔 좀 보소.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아주 환장이네. 내가 저걸 다 먹어주마. 칠복은 상석인 원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원님은 산만한 덩치의 붉은 관복을 입고
젊고 예쁜 첩에 무릎을 베고 누워 술을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방탕하고 거만해 보이던지 칠복은 심술보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어허, 좋다. 오늘 술맛이 꿀맛이로구나. 여봐라, 풍악을 더 크게 울려라. 내 오늘 취하지 않고는 잠들지 않으리라. 원님이 하마 같은 입을 벌리고 첩이 주는 술잔을 기다리는데 칠복이 중간에서 그 술잔을 낚아채 홀라당 마셔버렸습니다. 어라, 술이 어디 갔느냐? 원님이 눈을 껌벅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첩이 당황하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 제가 실수를. 다시 따르겠습니다. 첩이 다시 술을 따랐지만 이번에도 술잔이 원님의 입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멈추더니 술만 쪼르륵 사라졌습니다. 원님은 귀신에 홀린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칠복이 원님이 젓가락으로 집으려던 큼지막한 닭다리를 낚아채 우적우적 뜯어먹었습니다. 쫄깃하다 쫄깃해. 양념이 아주 기가 막히네. 쩝쩝거리는 소리가 원님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닭다리가 허공에서 춤을 추며 사라지고 뼈다귀만 원님의 볼록한 배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귀신이다. 원님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대낮에 도깨비가 나타났다. 내 술잔도 없어졌어. 내 상투가 당겨지고 있어. 양반들은 가시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신이 났습니다. 그는 기생들 사이를 누비며 엉덩이를 툭툭 치고 도망가는 이방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아잉, 누가 만져요? 어머머. 아악, 내 다리 누구냐? 칠복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관아 마당 한가운데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었기에 사람들은 그저 바람이 불어 물건들이 날아다니고 궤변이 일어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칠복은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원님이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발 아래 있구나. 으하하하. 하지만 여러분, 호사다마하우스 또 뭐라고 했던가요?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막아 끼는 법입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해 인사불성이 된 칠복은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님의 첩이 너무나도 예뻐 보여 가까이 가서 얼굴을 구경하려고 비틀비틀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고운 얼굴에 코를 닦고 킁킁거리며 향내를 맡았습니다. 그때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던 원님이 바닥에 떨어뜨린 곰방대에서 아주 작은 좁쌀만한 불똥 하나가 툭 튀어올랐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른 그 불똥은 하필이면 칠복이 쓰고 있던 낡고 기름진 도깨비 감투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치이,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타는 냄새가 나지 않느냐? 어디서 똥 냄새 같은 게 타는데. 도망치던 원님이 코를 킁킁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칠복은 술에 취해 자신의 정수리가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첩의 얼굴을 보며 해벌쭉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똥 하나가 칠복이의 운명을 그리고 이 기막힌 도깨비 노름의 결말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위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을 손에 쥐고 오만방자해진 칠복이에게 닥쳐올 일생일대의 대참사. 감투에 구멍이 뚫리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빨간 헝겊 조각 하나가 불러올 파란만장한 대망신극. 배꼽 빠지게 웃다가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칠복이의 몰락. 그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칠복이의 정신을 차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제3부 빨간 헝겊 조각의 비밀. 치이, 타닥 타닥. 원님의 곰방대에서 튄 불똥은 칠복의 정수리 위에서 아주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곤드레만들에 취한 칠복은 그저 머리가 좀 따뜻해진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원님의 첩을 향해 해벌쭉 웃으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녀의 볼을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불길이 감투를 뚫고
칠복의 두피에 닿는 순간 술이 확 깨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칠복은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습니다. 으악, 내 머리에 불이 붙었다. 칠복이 미친 듯이 머리를 털어대자 쓰고 있던 감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칠복의 모습이 사람들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머리는 산발을 한 꼬질꼬질한 옹기 장수 칠복이가 관아 마당 한복판에 떡하니 나타난 것입니다. 순간 아수라장이었던 잔치판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원님도 기생들도 포졸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칠복을 쳐다보았습니다. 저 놈은 옹기장수 칠복이 아니냐? 저 놈이 왜 저기서 나와? 칠복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감투를 주워 들었습니다. 감투 정수리 부분에는 주먹만한 구멍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보물, 내 감투. 저 놈을 잡아라. 저 놈이 요물이다. 원님의 고함 소리에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칠복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구멍난 감투를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의 몸이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구멍난 정수리 부분으로 칠복의 상투 끝이 삐죽이 보였지만 당황한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라졌다. 또 사라졌어. 칠복은 포졸들의 다리 사이를 기어서 쥐새끼처럼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핵. 큰일 날 뻔했네. 내 목이 달아날 뻔했어. 집에 도착한 칠복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헐떡거렸습니다. 감투를 벗어보니 천하의 보물인 도깨비 감투 한가운데가 시커멓게 타서 흉물스러운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칠복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이게 어떤 물건인데. 떡도 나오고 돈도 나오는 내 화수분인데. 그때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던 아내가 혀를 차며 칠복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화상이 또 어디 가서 사고를 치고 왔나. 그 더러운 털모자는 왜 끌어안고 울고불고 난리야? 엿바꿔 먹어도 안 받아주겠구먼. 칠복은 눈물 콧물을 닦으며 아내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잔소리 말고 빨리 바늘이랑 실 좀 가져와봐. 이 구멍 좀 기워줘. 빨리. 당장. 아니, 이 낡은 걸 기워서 뭐하게. 갖다 버려요. 이 여편네가. 이게 우리 집 기둥뿌리보다 더 귀한 거야. 빨리 꿰매라니까. 칠복이 눈을 부라리며 닥달하자 아내는 모지 이기는 척 반지꼬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검은색 천이 다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아내는 방바닥을 뒤지다가 예전의 저고리를 만들고 남은 새빨간 비단 헝겊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은 천이 없네. 그냥 이 빨간 천으로 대충 기워도 돼요? 칠복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색깔이 무슨 상관이랴. 구멍만 막으면 다시 투명 인간이 될 텐데. 상관없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구멍만 막으면 돼. 꼼꼼하게 좀 꿰매봐. 아내는 투덜거리며 칠복의 감투에 난 구멍을 빨간 헝겊으로 덧대어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털모자 정수리에 눈에 확 띄는 새빨간 동그라미가 박혔습니다. 마치 관역판의 정중앙처럼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 됐소. 아유, 촌스러워라. 꼭 원숭이 똥구멍 같네. 칠복은 감투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됐어. 다시 투명해졌어. 으하하. 칠복은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거울이 있었다면 자신의 머리 위에 둥둥 떠다니는 빨간 헝겊 조각을 봤을 테지만 가난한 칠복네 집에는 거울조차 없었습니다. 칠복은 자신이 다시 완벽한 투명 인간이 되었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여보, 나 갔다 올게. 오늘 저녁에는 2000쌀밥에 굴비구이를 먹게 해주지. 칠복은 다시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장터로 나갔습니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지만 장터에는 아직 파장을 하지 않은 상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칠복은 사람들 사이를 활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의 머리 쪽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저기 공중에 뭐가 떠다니는데. 어머나, 빨간 불덩어리 아니야? 도깨비불인가? 사람들은 칠복의 몸은 보지 못했지만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빨간 헝겊 조각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칠복이 걸을 때마다 빨간 점도 위아래로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허공을 보고 놀란다고 착각했습니다. 킥킥킥. 요놈들이 내가 지나가니까 바람이 불어서 놀랐나 보네. 겁쟁이 녀석들. 칠복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는 과일 가게 앞으로 가서 탐스러운 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배가 공중으로 떠오르자 사람들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으악, 빨간 도깨비불이 배를 훔쳐간다. 귀신이다. 빨간 눈을 가진 귀신이야.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칠복은 배를 아삭 베어 물며 낄낄거렸습니다. 도깨비불, 빨간 눈, 이 무식한 놈들이 헛것을 보나 보네. 내가 얼마나 무서우면 저럴까. 칠복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확신에 차서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대장간에 가서 호미를 집어 던지고 포목점에 가서 비단을 둘둘 말아 어깨에 맸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중에 뜬 빨간 점이 이리저리 움직였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여보게 들었나? 요즘 장터에 빨간 눈알만 둥둥 떠다니는 요괴가 나타난대. 그 요괴가 지나가면 물건이 싹 사라진다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밤에는 얼씬도 말아야지.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관아이까지 들어갔습니다. 생신잔치를 망치고 잔뜩 극이 올라있던 원님은 이 빨간 요괴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빨간 눈알 요괴라고. 옳거니 그놈이 바로 내 잔치상을 엎은 그놈이 분명하다. 그놈이 감투를 썼다더니 뭔가 허점이 생긴 게야. 원님은 포졸 대장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내 그 요괴를 잡을 묘책이 있다. 당장과나 마당에 큰 멍석을 깔고 그 위에 끈적끈적한 찹쌀풀을 잔뜩 발라놓아라.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암돼지 한 마리를 통구 위로 올려놓아라. 냄새를 아주 진동하게 피워야 한다. 원님의 명령대로 관아 마당에는 함정이 설치되었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돼지 통구이 냄새가 온 고을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 냄새는 산 너머 칠복인의 집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방바닥에 누워 훔쳐온 배를 깎아 먹던 칠복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킁킁,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세상에, 돼지 굽는 냄새잖아. 그것도 아주 잘 익은 놈인데. 칠복의 뱃속 거지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는 입가에 묻은 배즙을 닦으며 씩 웃었습니다. 흐흐흐. 원님 이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잔치를 벌이나 보구나. 지난번에는 술만 마셨는데 오늘은 고기를 아주 배 터지게 먹어주마. 감투야, 가자. 우리 세상이다. 칠복은 빨간 헝겊이 기워진 감투를 다시 머리에 썼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심 없이, 아니 오히려 더 당당하게 관아로 향했습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듯 자신의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관아 앞에는 숨죽인 포졸 수십 명이 몽둥이와 그물을 들고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오직 하나, 어둠 속에서 나타날 빨간 점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벅, 저벅. 아무도 없는 허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새빨간 불덩어리 하나가 둥둥 떠서 대문을 통과해 들어왔습니다. 왔다. 그놈이다. 포졸 대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놈이 멍석 위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칠복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돼지 통구이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신봤다. 이게 웬 떡이냐? 아무도 없네?
다들 자나봐. 칠복은 침을 질질 흘리며 돼지고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가 찹쌀풀이 잔뜩 갈린 멍석 위로 발을 내디디는 순간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발이 바닥에 들러붙었습니다. 어라, 이게 왜 이래? 칠복이 당황하여 다른 발을 내디뎠지만 그 발마저 쩍 하고 붙어버렸습니다. 마치 파리지옥에 갇힌 파리꼴이었습니다. 으악, 안 떨어져. 누가 바닥에 엿을 발라놨어. 칠복이 발버둥 칠수록 빨간 헝겊 조각은 요란하게 춤을 췄습니다. 바로 그때 원님의 우렁찬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이다, 쳐라. 저 빨간 대가리를 쳐라. 사방에서 횃불이 켜지고 수십 명의 포졸들이 그물을 던지며 칠복을 덮쳤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나 안 보이잖아. 왜들 이래? 과연 칠복은 이 끈적끈적한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욕심의 끝에서 처참한 망신을 당하게 될까요? 빨간 헝겊 조각이 불러온 대참사, 그 마지막 결말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의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자신의 욕심까지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빨간 헝겊은 칠복이의 욕심이 밖으로 드러난 증거가 아닐까요? 도깨비 감투의 최후와 칠복이의 깨달음이 담긴 마지막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제4부 알몸의 도주와 깨달음. 잡았다. 저 빨간 대가리를 쳐라. 원님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매복해 있던 포졸들이 개떼처럼 달려들어 칠복을 덮쳤습니다. 그물과 몽둥이가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칠복은 발바닥에 잔뜩 묻은 찹쌀풀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쩍쩍 발을 뗄 때마다 끈적한 풀이 엿가락처럼 늘어지며 그를 잡아당겼습니다. 으악, 이거 놔. 이놈들아, 내가 보이냐? 나 안 보이잖아. 근데 왜 때려? 칠복은 그물에 갇혀 버둥거리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투명 인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포졸 대장이 칠복의 머리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안 보이기는 개뿔이 안 보여. 내 놈 머리 위에 뜬 그 빨간 도깨비불이 아주 훤히 보인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칠복의 정수리를 강타했습니다. 아이고, 내 머리. 칠복이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는 순간 쓰고 있던 감투가 훌러덩 벗겨져 바닥으로 뒹굴었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공에서 버둥거리던 투명 인간은 온데간데 없고 꾀죄죄한 옷을 입고 코피를 흘리고 있는 옹기 장수 칠복이가 짠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마당을 밝힌 횃불 아래서 칠복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포졸들도 원님도 구경 나온 백성들도 모두 입을 딱 벌렸습니다. 아니, 저거 아랫마을 옹기 장수 칠복이 아니여? 저 게으름뱅이가 도깨비불의 정체였어. 아이고, 세상에. 칠복은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칠복은 깨달았습니다. 감투가 벗겨졌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멍청한 도둑질이 끝장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원님이 대청마루에서 뛰어 내려와 칠복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내 생신 잔치를 망치고 내 첩을 희롱하고 고을의 곳간을 턴 놈이 바로 너였느냐. 원님은 분을 이기지 못해 칠복의 뺨을 사정없이 올려붙였습니다. 짝, 짝. 아이고, 사또 나으리,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감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저 놈의 감투가 저를 홀렸습니다. 칠복은 바닥에 뒹구는 빨간 헝겊이 기워진 감투를 가리키며 핑계를 댔습니다. 원님은 바닥에 떨어진 감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낡고 더럽고 냄새나는 털모자. 그 정수리에는 아내가 꿰매준 새빨간 비단 헝겊이 흉물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허허, 고작 이 걸레 짝 같은 모자 하나에 온 고을이 놀아났단 말이냐. 이 빨간 헝겊 때문에 내 놈이 잡힌 줄도 모르고 날뛰었구나. 멍청한 놈. 원님은 감투를 화로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안 돼. 내 감투. 내 보물. 칠복이 울부짖으며 화로로 기어가려 했지만 포졸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도깨비 감투는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순식간에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칠복의 허황된 꿈도 일확천금의 욕심도 저 연기처럼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봐라, 이놈을 형틀에 묶어라. 곤장 50대를 쳐서 그동안 훔쳐먹은 떡과 고기 값을 톡톡히 받아내라. 칠복은 형틀에 묶여 엉덩이를 하늘로 깠습니다. 매우 쳐라. 짝, 짝. 으악, 아이고 엉덩이야. 아이고 나 죽네. 곤장이 내리꽂힐 때마다 칠복의 비명이 관아 담장을 넘었습니다. 칠복의 엉덩이는 잘 익은 홍시처럼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쯧쯧 땀 흘려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의 것을 탐하더니 꼴 좋다. 저놈 때문에 내가 밤마다 얼마나 떨었는데 아주 속이 시원하다. 곤장 50대를 다 맞은 칠복은 거의 초주검이 되었습니다. 훔친 돈과 물건들은 모두 관아에 몰수되어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집에 있던 쌀가마니와 비단도 몽땅 빼앗겼습니다. 칠복이에게 남은 것은 찢어진 옷가지와 터진 엉덩이뿐이었습니다. 원님은 칠복을 관아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또다시 도둑질을 하다 걸리면 그때는 목을 칠 것이다. 칠복은 엉금엉금 기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네 개들이 지저대고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려댔습니다. 얼레리 꼴레리 투명 인간 칠복이 엉덩이가 빨개요. 칠복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감투를 썼을 때 느꼈던 그 짜릿한 우월감은 온데간데 없고 뼈에 사무치는 수치심만이 남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관아 포졸들이 다 뒤져서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훔쳐온 물건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화상아, 내가 뭐라 그랬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가 쏟아진다고 했지. 이제 우린 굶어 죽게 생겼어. 아내는 칠복의 등짝을 때리며 울었습니다. 칠복은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소. 내가 귀신에 홀렸었나 보. 그깟 감투가 뭐라고. 내 다시는 헛된 욕심 안 부리겠소. 정말이오. 그날 밤 칠복은 끙끙 앓으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엉덩이가 쑤셔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 양심까지 가려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알고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 칠복은 퉁퉁 부은 몸을 이끌고 뒷산 가마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손을 놓았던 흙을 다시 반죽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퍼덕 철퍼덕. 차가운 흙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땀을 흘리며 물레를 돌리자 찌그러진 옹기가 아니라 매끈하고 단단한 옹기가 빚어졌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내 모습이지. 보이지 않는 도둑놈이 아니라 땀 흘려 그릇 빚는 옹기 장수 김칠복이. 칠복은 그 후로 개과천선했습니다. 더 이상 낮잠을 자지도 술 타령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흙을 밟고 밤늦도록 가마에 불을 지폈습니다. 비록 일확천금은 없었지만 땀 흘려 번 돈으로 산 보리밥은 훔쳐 먹은 고기보다 100배는 더 달고 맛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성실해진 칠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칠복이가 이제야 사람이 됐구먼. 그러게 말이야. 옹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굽는다니까. 세월이 흘러 칠복은 옹기 명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끔 장터에서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웃으며 들려주곤 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남들이 안 본다고 슬쩍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빨간 헝겊 조각처럼 티가 나게 되어 있어. 투명 인간이 되는 감투보다 더 좋은 건 떳떳하게 얼굴 들고 사는 정직한 마음이란다. 불에 타 사라진 도깨비 감투. 비록 감투는 사라졌지만 그 감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은 칠복의 가슴 속에,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한 옹기장수 칠보기의 좌충우돌 감투소동 어떠셨습니까? 잠깐의 쾌락을 위해 양심을 팔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망신과 후회뿐이라는 사실. 칠보기의 빨간 엉덩이를 보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남이 보든 안 보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땀 흘리는 여러분이 바로 진짜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하루에 시원한 웃음 한 조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그리고 칠보기의 개과천선을 응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봉산명인에게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기묘하고 가슴 뛰는 조선팔도 야담 보따리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